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일정부터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베트남 하노이 현지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죠. 멜리아 호텔에 나가 있는 신재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북한 대사관을 들렀다 온 지 약 14시간 만에 호텔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실무진들이 대거 호텔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우선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쯤 검정색 벤츠와 밴, 그리고 소형 버스가 북한 인사를 다수 싣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현송월 삼지연 건현악단 단장이 타 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후 1시간 후쯤엔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박철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또 다른 벤츠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행선지 확인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시찰 지역으로 유력한 하이퐁이나 하롱베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멜리아 호텔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지금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북한 쪽 인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을 좀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연장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곧 이곳을 빠져나올 예정이지만 아직 인근 도로는 통제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호텔 출입문 주변으로 해서 출입 통제선이 견고하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 통제선 밖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려는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장한 베트남 군인과 공안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앞서 미측 경호팀들도 미리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빠져나갈 동선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분 뒤 이곳 숙소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곳 일대의 강력한 전파 방해 현상으로 취재진의 통신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오늘은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0여 분 뒤면 곧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행선지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첫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 베트남 주요 인사들을 먼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 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접견 예정인데요. 주석궁은 이곳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정부 건물로 자리를 옮겨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회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김 위원장과 환담 및 친교 만찬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본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로부터 어제와 오늘 전반적인 상황 보고를 받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지 하노이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네, 신재우 기자, 연장 기자가 어제부터 지금 숙소 앞에서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뭔가 움직임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청와대는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청와대에 나가 있는 김문영 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이 아무래도 베트남, 몸은 여기 있지만 베트남은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UAE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갖춘 환영식을 시작으로 두 정상은 격상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양해각서 체결식 후 공식 오찬이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거 동석합니다. 오후 들어서는 공식 일정이 없는 만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뤄질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관련 업무 보고를 챙겨받고 TV를 시청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따른 북한 경제 개방이 이뤄질 경우 우리의 주도권을 잃지 말자는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하며 북미 회담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예상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지켜보자고 입을 모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내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협상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두고 청와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향후 실무급 논의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역시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 그럼 현장 연결을 연속해서 지금 세 곳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오전과는 달리요.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북쪽 인사가 이동을 했다는 소식 방금 들으셨는데요. 일단 현송월 현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모습 그리고 박절 아태평화의 부위원장의 모습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자, 최중혁 기자. 네. 자, 북측 인사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요. 지금 봉고 차량이 하롱베이로 오늘 아침에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롱베이.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 일단 수행단이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네. 하롱베이는 아시는 것처럼 그 베트남의 유명한 예. 관광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이퐁으로 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이퐁은 베트남에서 첫 완성 차 업체가 있는 이른바 이제 빈페스트 예. 곳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그 베트남 국기하고 인공기가 가는 길에 이미 꽂혀져 예. 있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행단이 아침에 지금 움직인 것은 예. 김정은 위원장에 앞서서 현장 답사일 가능성도 현재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자에 따르면은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미니버스와 예. 그리고 밴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 예.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에 앞서서 경호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도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재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간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하노이가 아침 10시 8분 예.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현장에서 기자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쪽으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푸종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요. 예. 오전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 1시간 뒤에 움직일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앞에 예. 지금 경호 차량, 우리가 이른바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요. 예. 방탄경호단이 움직일 때 사용하는 버스와 미니밴이 지금 현장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차량이 움직인다. 얘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계속 전해 오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멜리아 호텔 앞에서. 네, 굉장히 그렇죠.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일부 인사들은 먼저 하이퐁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오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아무것도 공개가 된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후에 저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3월 1일과 2일까지 그리고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문할 걸 미리 준비할 수도 물론 있지만 멜리아 호텔 앞에 움직임이 굉장히 긴박한 걸로 봐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곳을 다녀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 저희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동당역을 거쳐 하노이로 이동했습니다.
동당역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고 또 하노이 이동에서도 첫 번째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그 부분 일단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어제 저녁까지 모습 저희가 좀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김정욱 동국대 연구교수님. 네. 어제 사실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서 하노이로 올 때 어느 일정을 좀 소화할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빗나게 바로 하노이로 왔고요. 네. 그리고 하노이에 도착해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인근에 있는 북한 대사관만 방문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언론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네. 자, 그렇게 일정을 최소화한 이유 어디에 있었다고 좀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다른 것들은 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안고 나서 예. 추진해도 분명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사활적인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인민생활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지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인민을 사랑하고 현장을 간다 이런 건데 그래서 베트남 대사관에 간 건 하나의 그 인민을 사랑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모든 것들은 집중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지금 준비하는 것에 모든 여력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좀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간 거는 예. 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안고 그 후속 조치로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 간다면 만약 호치민 묘 가까운 블록에 있으니까요. 예. 호치민 묘에 가서 예를 들면 호치민에게 참배하는 정도의 상황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저렇게 긴 여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일정은 하나.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건데요. 북한 대사관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바라보는 창구거든요. 거기를 먼저 들려서 직원을 격려했다는 거는 베트남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께서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원래 이제 정상회담의 그 장소를 놓고 예. 하노이나 다낭이나 이렇게 예. 갑론을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다낭을 원했고 예. 북한은 하노이를 원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하자는 게 북한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뭔가 예. 현지 지도라는 목적도 있지만 예. 그 치외 복권지대는 하노이에서 북한 대사관이 유일하니까 한번 동선을 어떤 예행 연습 삼아 거기로 왔다가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자기의 애국주의도 강조하는 예. 애민 사상도 강조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예. 우선 대사관부터 찾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한 50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협상 과정, 글쎄요. 과정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협상의 결과라고 얘기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께서는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을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예.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 중요한 내용은 이미 아마 가닥에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대사관에서 받은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회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닐 거로 좀 추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큰 가닥은 이미 나온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소를 가지고 하노이도 예. 택한 부분들 애초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미국이 이제 다낭을 처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낭이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이 그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을 때 미국의 전략 부대가 있었던 부분이죠. 우리로 치면 평탄과 비슷한 그런 의미에서 했고 아마 북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노이가 또 북베트남의 과거 수도였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또 베트남 통일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결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견이 관철되어서 아마 하노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뭐 대사관 마음대로 이제 현지 북한 대사관이니까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편하게 느낄 겁니다. 같은 사회주의국 국가고 북한 대사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북한 대사관은 통상적인 통치권 차원에서의 지도자의 어떤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긴 지난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들려서 또 정리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뭐 북한 대사관 방문 얘기를 좀 몇 분께 질문을 드린 거는요. 워낙 나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요. 굉장히 작은 부분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일찍 도착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 늦게 하노이에 비행기 편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영상이 준비돼서 영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거의 뭐 11시 다 돼서 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낮 시간에 도착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질문도 받고 몇 가지 얘기도 했을 법하지만 워낙 늦은 시간에서 바로 숙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바로 내려서 이른바 본인의 저용 리무진이죠. 비스트를 타고 바로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현장 연결 그 보도 내용대로라면요. 한 15분 정도 지나면 베트남 인사 쪽과 만나기 위해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저 모습 이외에는 잡히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영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트위터 정치로 유명합니다. 뭐 떠나기 전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요. 비행기 기내에서도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려서도 열렬한 환영을 받아 트위터를 몇 차례나 남겼는데 일단 그중에 중요한 대목이요. 김정은 위원장과 누구와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언론에서 다뤄진 바가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일 건데 어떤 내용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면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이 2차 북미 회담이지만 마지막 북미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앞부분에 얘기들 나왔습니다만 그 사전에 오늘 김정은 트럼프 둘 다 뭐 특별한 행사를 위한 쇼 같은 행사들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1차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그 톱다운 방식이라고 다들 얘기 이미 나와 있는데 바로 실무 협상 간의 타결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하리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뭘까요? 타결되지 않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의 구체적인 뭐 어디까지 북한이 뭘 하면은 미국은 뭘 하겠다 이런 면에서의 이제 그 서로 좀 최고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그것이 지금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 제재를 풀겠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것도 그럼 뭐 아무하고도 얘기 나눠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포함한 어떠한 획기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물으신다면 또 답변을 하고 지금 물으셔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저희가 의제 부분도 다룰 거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이런 가운데 이 트위터 참지 못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들리는 내용에 따르면 30여 분 전에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최진학 기자. 네, 지금 30여 분 전이면은 베트남 시간으로 한 이제 10시 정도가 이제 넘었죠. 그럼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조금 가다듬고 이런 분위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고를 받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못 참고 트윗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 자랑을 하면서 상대방을 좀 비판하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날리는 전형적인 그 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분 전에 트위터를 업데이트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베트남이 성장을 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비핵화하면 북한도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김정은한테 최근에 사랑한다는 표현도 했지만 무지하게 좀 친근한 표현을 합니다. 내 친구 김정은 엄청난 기회다. 곧 알게 될 거다.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이 프렌드라는 표현을 쓴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민주당에다는 또 한마디 합니다. 민주당이 나보고 자꾸만 북한이 어쩔 건지 묻는데 본인한테 물어봐라. 오바마 대통령 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민주당은 또 비판합니다. 베트남에 와서 국내 정치도 좀 살짝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몇 문장 안에서 본인 자랑, 김정은한테 메시지, 국내 단속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면 대단한 능력일 수 있겠네요. 짧은 트위터의 문장에.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핵화를 하면 북한이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요 트위터 내용 분명히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았을 텐데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앞의 모습인데요.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 경찰들이요, 뭔가 지금 호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시에 이제 주석궁에서 응우의 푸총 주석과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조만간 이제 주석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고요. 그 시간 전까지는요, 저희가 김정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많은 언론들이 잠시만 다루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모습, 아까 앞에 화면에 잠깐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모습. 그런데요, 현송월 단장은 문화예술 담당자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관람이라든가. 그런데 이번에 수행단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오전에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욱 교수께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이 북미회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송월이 와서 이제 예를 들면 북한과 베트남 간에 예를 들면 문화적인 교류도 해야 될 팀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고민스러운 건 현송월이 그 문화 이쪽만 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하롱베이가 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롱베이가요. 왜냐하면 이제 하롱베이가 일단 1964년도에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거기 찾아간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지금 중시하고 있는 건 북한의 관광산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현찰들을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 개발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어차피 인프라를 집어넣어서 경제가 발전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관광산업,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으로 여하간 북한 경제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가 삼지연군이라고 그래서 스위스처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계속 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신령 스키장, 그다음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위 관광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롱베이도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새로운 발전의 동력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하롱베이 같은 관광지에 대한 시그널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현송월 단장이 주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관광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하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이건 억측인가요? 추정인가요? 모르지만 아무튼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단순히 현송월 단장이 지금 이 하노이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이걸 보러 오지는 않았겠죠. 뭔가 분명히 역할이 있을 텐데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김정은 사람들 관심을 끄는 인물 뭐니 해도요. 여동생 김희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당 선동부 제1부부장. 우리로는요. 차관급 정도 되는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데 어제 보인 행보는요. 차관이 아니라 거의 한 부총리급 이상은 돼도 보이더군요. 김영철 통정부장의 어깨를 툭 밀치면서 비키라요 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걸 보니까요. 대단한 위상 그리고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챙기는 모습까지 비쳤습니다. 재떨이 얘기는 워낙 많이 해서 저희가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렇죠. 김여정은 지적하신 대로 이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고 예. 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국 정의원인 김영철 예. 노동당 부위원장을 그냥 툭 치면서 지나가고 후보위원이 정의원을 툭 치고 비키라고. 그렇죠. 그건 뭐 다른 공산당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먼저 열차가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나와서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나오고 가장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의전은 김창선, 경호는 김철규 허위사령부 부사령관. 그 의전과 경호를 총괄하는 사람이 김여정 1부부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전 경호가 있는데 총괄이 김여정이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동선이나 행동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은 어떻게 보면 뭐 권력 서열이라는 게 직책도 중요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혈통 정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가장 지근해서 가장 그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김여정이다. 아마 이제 트럼프와 이제 뭐 도장을 찍고 사인하고 할 때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소한 볼펜까지 다 챙겨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베트남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금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의 총감독은 김여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윤호 교수님. 지금 김여정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안찬일 소장께서는 경호와 의전의 총괄, 그리고 뭐 볼펜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볼펜을 챙겨주는 위치에 있다. 뭐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관심사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에 관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이 3대3 만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북한 쪽에서는 김영철 통정부장을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 명이 지금 누군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자리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할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용 측면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면에서 이제 만찬장에 참석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또 국내 정치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갖추려면 김여정보다는 그 이수용이라든지 이러한 분이 참석하는 것이 외교 담당. 그럼요. 더 이렇게 맞아 보이고. 그러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내용 면에서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지금 앞으로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누가 참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근접해 있다. 글쎄, 그 결정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지만 제 얘기는 이제 김정은, 김여정 두 사람은 우리가 그 이제 소위 정치 사회화라 해서 말이죠. 사람의 어떤 언행이나 사고 방식의 결정은 어릴 때 그 청소년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걸로 학문적으로 경험적인 연구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 김여정이 과거에 그 소위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던 그 고난의 행군 스타일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변화라든지 지금 회담 이런 식인 진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지금 북한도 변해서 북한 인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독재로 옥죄인다고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저어갖고 결국은 좀 더 경제적인 풍요를 향해서 나가야만 된다. 또 그 어려서 그 소위 저 유럽의 그러한 풍물을 봤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호흡이 맞는 동생 김여정과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면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용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일정이 좀 비공개이긴 하지만요. 하이퐁 산업단지 시찰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트럼프 숙소 주변은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곧 숙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텐데요. 베트남 주석 등 그리고 총리 등을 잇따라 회담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확정된 일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숙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람은 단체입니다. 경호원들, 경호단들입니다. 경호단들 보면요.
대단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당역에서 짧은 환영 행사를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곧바로 하노이로 향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인 모습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의 보인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진 기자가 전하는 리포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환영 행사를 마치고 플랫폼을 빠져나오는 김정은 위원장. 빼곡하게 몰려든 취재원과 환영 인파에 둘러싸인 김 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벤츠 전용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공기와 금색 휘장이 붙은 이 벤츠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회담 때에도 이용했던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으로 이번 회담을 위해 전용 열차에 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차량에 탑승하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주요 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어김없이 북한의 방탄경호단이 등장했습니다. 비슷한 체격과 머리 스타일에 같은 디자인의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12명의 경호원은 알파벳 V자 대열로 김 위원장의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차량 속도에 맞춰 걷고 뛰고 멈추며 철통 보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방탄경호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동선에 따라 붙는 이제 모습이고요. 철통 보안, 철통 경호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인공기와 베트남 국기를 흔드는 베트남 시민들을 향해 차창을 내려 환한 웃음과 함께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은 국도 1호선 170km 구간을 달려 2시간 30여 분 만에 하노이에 입성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노이 주요 도로, 특히 김 위원장의 숙소 멜리아 호텔 주변은 일찍부터 교통 통제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지금 리포트가 나가는 사이에 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일정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오수영 북한 노동당 경제부위원장 그리고 리수용 당 외교부위원장 등등이요. 하이퐁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속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현지 산업 시찰. 본인들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걸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무튼 뭔가 움직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경호원 얘기 잠시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남경구 소장님. 예. 북한에서 경호원이란 위상은 어떤가요? 그리고 북한 내에서 어떤 집안들 출신일까요? 글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른다는 게 정답이죠. 모른다. 예. 그럼 제가 모르는 질문을 쓸데없이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은 당성이나 관련 부분은 확실히 검증되었을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또 여러 친인척 관계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 그거는 북한에서 최고의 기본이겠죠, 인간 방탄들을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른다는 게 정확히 답인데 일단 작년에 우리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4월 27일 판문점 회담도 그렇고 또 싱가포르 회담도 그렇고 상당히 북한의 경호 요원들이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일단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아마 많은 좀 가십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 V자 호의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최인학 기자,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원들은 저렇게 경호하지는 않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의 방탄경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얘기 좀 나눠봤습니까? 얘기도 나눠봤죠. 평양 정상회담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경호원단들이 이제 버스에 있을 때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가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약간 겉으로 보는 모습은 저렇게 TV에서 봤을 때는 키도 크고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러지만 그 북한 주민들이 먼저 말을 건네면은 잘 받아줍니다. 당시 삼주연을 갔을 때도 오히려 이 주변을 둘러보라고 권유도 할 정도고요. 경호원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이제 옷을 입고 다니고 어제 보니까요 넥타이를 같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우리도 알 정도로 이제 대통령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데 저쪽에서는 이제 12명이 이제 딱 V자 또는 11자 경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경호를 좀 약간 개방하는 형태로 좀 많이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하고 악수할 때에는 오히려 이제 경호원들이 뒤로 빠지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경우를 그렇죠. 합니다. 뒤로 빠지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긴 너무 보이는 경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호원들은 머리 자체가 좀 티가 나요. 우리 경호원이나 저 북한 경호원이나 8대2 머리를 대부분 비슷하게 누구나 하고 봐도 있어가지고 저분은 네네. 경호원 맞구나 이런 느낌이고 꼭 항상 보면 경호원들이 그 이어피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경호원입니다. 티를 많이 내는 편이죠. 그러네요. 네. 뭔가 귀에 끼고 있으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예. 무슨 중요한 일을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람들 지금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많은 수행단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은 많이 예상이 됐는데 이분은 조금 예상과 달라지고 있어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온다 안 온다. 하노이에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전날까지 안 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비행기를 타고 따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김종욱 교수님. 네. 볼턴 보좌관은 이른바 매파로 속합니다. 네. 대북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굉장히 강경한 주장. 그래서 네. 북한이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인물로 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는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왔습니다. 네. 뭐 미국 입장에서 예. 볼튼을 뺀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예. 미국 내부의 조야 정치권이 분열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뺐냐? 예, 왜냐하면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 조야, 학계 이런 데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결정에 김정은 위원장의 예.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볼튼 보좌관까지 같이 동행을 하지 않게 되면 이번에 아예 수행을 제외해버리면 예, 그럼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인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에 최장기 이제 셧다운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이제 측근들이 재판까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소위 추상성의 문제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까지 끌고 갔을 때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레거시, 유산이나 위협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치적인 어떤 출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볼턴이라는 보좌관을 회담장에 가지고 들어갔을 때 또 북한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많은 좀 난맥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인 상황으로 가치는 같지만 회담장에서는 오지 않는 이런 좀 양면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행단에는 포함이 됐지만 막상 뭐 확대 정상회담에 이런 데는 참석하지 않을 아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보면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성 발언이 나오게 됐을 때에 대한 고려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준학 기자, 잠깐만. 저 교수님 하기 전에 최준학 기자. 그렇다면은 이 매파인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에서 역할은 뭘까요, 그럼? 지금 볼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직 그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협상이 끝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최대한 땡기겠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영변으로만 북한의 비핵화를 볼 수 있는 그 인물은 아니고요. 영변의 플러스 알파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검증이 할 수 있는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CBID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가 한 서너 개는 붙은 주장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CBID의 원조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갈 수 있는 이른바 뭐 빅들이다 스몰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빅들 스몰들이라는 거 말 자체는 우리 언론이 만들어내긴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ICBM으로 멈출 거냐
거냐 아니면은 볼턴이 얘기하는 CBID 자체로서 불가역적으로까지 갈 거냐. CBID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FFBD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볼턴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건하고는 달리 실질적인 협상은 아니지만 볼턴이 있고 없고는 북한에게 주는 압박감은 상당히 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영희 교수님. 뭐 아까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볼턴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의 미국을 포함한 그 정치 문화에서는 이제 우리도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만 자기와 정책은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뭐 자리에 연연해서 붙어 있는 그런 식인 거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미국의 관료들 보면 뭐 사표를 내고 갑니다. 나가지 않습니까? 최근에까지도 장관이고 뭐. 볼턴도 정말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사표 내고 나왔어야 되죠. 그리고 아직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그 트럼프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당연히 참석을 하는 거고 확대 정상 회담에도 당연히 참석하는 거고 또 참석하되 뭐 거기서 이제 어떤 대통령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불쑥 꺼내거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정책 행정가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김 교수님이 지적한 바처럼 볼턴의 참석이 매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빼고 싶어도 지금 뺄 수가 없어요. 왜? 김 교수님 지적한 바처럼 미국의 이제 지금 북한을 하고의 핵 협상을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뭐 세력이라기보다 견해를 가진 사람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뭐 찬성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반대하는 분포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야당인 민주당조차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존 볼턴은 상징적으로 트럼프가 그냥 충동적으로 적당히 해갖고 끝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보루 같은 그런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종전보다도 더 중요한 볼턴은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하노이에 왔지만 사실 그 위치는 미국 국내를 향한 것일 수 있다. 상황면도 있고 지금 또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한 압박적인 그런 면도 있고 종전에는 좀 돈키호테 같았다면 지금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면서도 뭔가 옆에 두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인물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 이런 가운데 사실 본 게임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 업무 오찬까지 쭉 있는데요. 일단 관심은 확대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배석자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거기? 미국 쪽에서는 이제 폼페이오가 당연히 나오고 뭐 이제 볼턴 얘기들 많이 하셨지만 폼페이오와 볼턴은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폼페이오를 반드시 우측에 앉을 거고 좌측에는 이제 비서실장이죠. 그 사람을 앉힐 거고 북한 쪽에서는 누가 앉겠느냐 볼 때는 당연히 지금 뭐 이수영 국제부위원장이 앉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를 몇 차례 만난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을 앉힐 것이고 우측엔 또 누가 앉겠느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김여정이 앉으리라고 봅니다. 김여정. 이렇게 앉아야 뭐 대화가 되고 합의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숙소 밖으로 나와서요, 베트남 주석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경호 차량들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으로 보이는 것도 움직이다 지금 멈춘 상태인데요. 아무튼 출발을 하기 위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북한 쪽도 뭔가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 쪽에서도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로 만나는 일정은 아니고요. 각각의 일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일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베트남 쪽 인사를 만나는 거는 아마 그런 관계가 우리의 관심사는요. 북한과의 뭔가를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동안 최소한 5번
최대로 보면 한 7, 8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시 반,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저녁 8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역사적인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싱가포르 1차 회담 때하고는 달리 북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어떻게 또 건배를 할지. 술은 또 뭘로 할지 뭐 이런 것부터가 음식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다 관심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첫 저녁에 둘이 밥자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둘이 뭘 먹을지 건배를 어떻게 할지 건배사를 할지 누가 옆에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3대3 그러니까 옆에 2명의 배석자가 예상이 되는데 폼페이오 앞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예상이 되고요. 멀베이니 비서실장 앞에는 김여정 부장이 예상은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3 만찬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시 반에 시작이 돼서 우리 현지 시간으로 8시 35분까지 짧은 환담 이후에 만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연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것은 미국 측 백악관이 발표한 것은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이 됐습니다. 공연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양측에 저녁을 먹는 걸로 이제 의미가 크고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저녁을 먹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국가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전날에 일반적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 단독회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대회담. 단독과 확대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 오찬. 그다음에 이제 공동선언 서명식.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회담의 일반적인 국가의 프로토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번째 만남이고요. 여기에 이제 친교 행사. 또 도보다리 같은 행사가 있을지도 산책이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나 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을 한 문장씩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성과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여기까지가 하면은 7번째 만남입니다. 지금 기본이 5번. 말씀하신 동안 좀 메리어트 호텔 앞에 경호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경호 차량 뒤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도 움직일 텐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경호 차량들만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메리어트 호텔에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 돌아왔을 때 예상을 깨고 정문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 이제 공식적으로 호텔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좀 전의 화면입니다. 지금 11시에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베트남 주석과 지금 총리와 연달아 지금 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석궁으로 지금 출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심사는요. 오늘 만찬은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이 좀 길어진다. 예를 들어 1시간 정도에서 9시를 넘긴다라면은 일단 뭔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신호 같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모든 일 절차가 끝나고 서명식 끝난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보통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는요. 뭔가 굉장히 잘 됐을 때 통상 그렇거든요.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과 내일 포착이 된다면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엄청난 기대감이죠. 이제까지 아시겠지만 미국 기자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저희가 이제 평양 정상회담 할 때는 사전에 좀 얘기가 받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질문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미국이 이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질문을 굉장히 거칠게 하죠. 그럼 미국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질문한다. 이거는 북측으로서도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멜리아 호텔에 원래는 미국 기자 프레스센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약간 간만 봤는데 카메라 설치하고 뺐는데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거는 글쎄요. 저녁을 먹는 거 이상으로 큰 어떻게 보면 이벤트 효과고 상당히 역사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지금 원래 멜리어트에 있다가 빠지는 바람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좀 현재 들리고 있어서 질문도 까칠해지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뭔가 잘 됐다는 징표거든요. 저희가 한번 진짜 벌어지는지 내일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의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의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느끼는 점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도대체 어느 선에서 타협이 될지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하고 있으나 그 모두 내용을 곰곰이 보면 대부분이 추정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문가 네 분도 오셨고 우리 이 정치부 기자도 있으니까 분석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욱 교수님. 네. 지금 이른바 뭐 빅D다, 스몰D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제한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네. 근데 그 제한적 수준의 합의 중 나오는 게 북한 쪽에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이른바 종전선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궁금한 것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전쟁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방의 신뢰를 갖다가 국제사회에 확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만으로는 뭐 어떤 그 구속과 수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걸로 가야지만 가능한 거지만 적어도 북미 간에 전쟁을 했던 당사자 간에 소위 종전선언을 양정상이 합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건 핵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에너지였지만 그다음에 이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걸림돌이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북미 간에 북미 제네바 합의문이나 그다음에 2.13 합의문이나 저건 다 실제적으로 다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저것이 무슨 새롭게 등장한다라기보다는 그전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합의문이 나왔지만 지금은 적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상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이미 비핵화 조치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들은 선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일정 어떤 형식과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 정상회담은 좀 껍데기밖에 없는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뭔가 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의 그다음은 뭐냐? 이제 관계 개선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 합의부터 마찬가지지만 소위 지금 준외교적 성격인 쌍방 간에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합의됐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이유들은 신뢰 문제였던 거죠. 서로 합의는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저는 이번 회담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가지고 갈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부분들은 그럼 비핵화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을 것이냐에 대한 이 두 가지 쟁점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난해한 쌍방 간의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하지만 난해한 이 비핵화 부분. 지금 나오는 내용,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북한 쪽에서는 영변 핵시설 정도 폐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럼? 그러니까 영변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 트윗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내용을 뭔가 하겠다. 이거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아마 네 사람은 알고 있겠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비건과 김혁철 이 네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이자 얘기한 어떤 영변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뭐 미국이 최종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핵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핵 리스트를 절대 내놓을 리도 없고 이 두 정상 간에는 이미 대선 퍼즐에 트럼프의 대선 퍼즐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것보다는 뭔가 멀리 가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그럼 향후에 단계적 비핵화를 밝게 된 그렇죠. 건가요? 단계적 비핵화라는 게 거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그럼 단계적으로 이번에 뭘 내놓을 수 있느냐. 뭐 과거에 어떤 때는 뭐 이제 로켓, ICBM을 뭐 중국으로 뺀다든지 뭐 이런 얘기 또 최근에 쑥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실천에 옮기는 걸 하겠는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영변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비핵화의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이번에 내놓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안찬일 소장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의 부분을 밝게 된다면요. 문제는요. 나경원 소장님. 미국 내 민주당 등 야당 쪽의 반발 그리고 우리 국내 야당과 보수 중에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만나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정상회담을 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그쪽에선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지금 뭐 북한에서 나오는 비핵화 정도를 봤을 때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언론에서 얘기된 거 말고 그래야만이 북한이 원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핵화보다 이번 회담은 종전선언이 가장 중요하고 종전선언. 그만큼 깊이가 있는 것이다. 일단 비핵화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북한이 전체적으로 아마 동결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서. 그것도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에 있어가지고 좀 전향적인 어떤 조치, 행동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좀 내주게 하고 북한으로서는 아마 종전선언을 얻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뭐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 이것보다 오히려 북한은 종전선언 하나만 얻어가더라도 이번 회담은 대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만 얘기할 수가 없죠. 종전선언 하게 되면 바로 이건 평화협정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걸 분리해가지고 지금 종전선언을 한 건가?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을 출발해서 지금 저희가 아마 주석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응우엠프종 주석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호 차량을 앞세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석궁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 지금 말씀드린 순간 확인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트남 주석궁에 도착을 해서 미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전장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속보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뭐 저희가 종전선언 얘기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영변 핵실험 과연 어떤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얘기 좀 해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관심사가요. 지금 몇몇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북한이 각각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부분은 향후에 뭔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렇다면 윤영호 교수님, 이 부분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합의문, 어떤 선언문 합의문이 나오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더 복잡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이외에 저는 all or nothing도 가능하다고 봐요. all or nothing. 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트럼프도 지금 이 문제를 스몰딜 정도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동안 공을 들인 것도 많고 이 사람이 굉장히 충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대에 미흡하면 아예 그냥 또 이렇게 완전히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상태는 물론 가능성도 적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사무소 다 부지 보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전제가 뭐냐면 이번에 상당한 양쪽에서 타협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물론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윤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석궁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주석궁 안에서 베트남과 미국의 국기가 걸려 있고요. 지금 베트남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니까요. 뒤쪽에 호치민 동상으로 보이네요. 그 동상이 지금 서 있는데 중상입니다. 중상이 서 있는데 그 부분 앞에서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응우엠프종 베트남 주석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우엔 푸총이 이제 베트남 주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비슷합니다. 이틀 전에 와서 다음 날에 루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다음 날 이제 하루 단판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을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웅우엔 푸총 주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내일이 주변 그 동남아 국가 순방을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가고? 아니 갔다 왔습니다. 빨리 갔다 온 겁니까? 일정을 이제 좀 당겨서 갔다 왔는데 서둘러서 갔다 왔군요. 동남아 주변 국가여서 원래는 애초에는 이번 27일, 28일 날 베트남을 비우는 일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베트남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주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 정상이 오는데 주석이 베트남에 없으면 좀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는 느낌이 좀 약해지죠. 그래서 웅우엔 푸총 주석이 이제 주변의 국가의 양해를 구해서 일찍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일정 변경을 하고 급하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맞고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1일을 하고 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방문 그 이틀 동안은 베트남 공식 방문 기간이 됩니다. 방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일정 등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뭔가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저희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주석과 만나는 모습을 대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좀 중요해 보이는 아직 영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저녁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저희 MBN 뉴스특보는 계속 이어지면서 그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관심사는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은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요.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 저녁쯤에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학 기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전화 통화 19번 정도를 했습니다. 자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전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 통화를 했었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제 서로 간의 의제 조율을 하고 문 대통령이 그 전화 통화에서 만약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떠맡겠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조만간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끝나자마자 전화 통화를 할 것이고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자. 이 두 가지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시입니다. 6시에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8시인데 청와대에서는 저녁 8시 이후에 통화 가능성을 예측을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에어포스 1 코드 안에서 전화통화 그렇죠. 전화통화 가능성이 있죠. 한미 공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요. 그러면은 직접 만나자 그러면 언제 만날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제 일각에서 보도가 나온 3월 말은 일단 오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3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 일정으로 봤을 때 3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4월 초로 봤을 때도 문 대통령이 다른 외교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정을 무시하고 워싱턴으로 직접 날아가기는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 일정은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고요. 그러면 언제쯤이겠냐? 5월 말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보도가 나갔지만 일본 왕의 초청으로 일왕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때 아무래도 한국을 또 방문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문재인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봤을 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문 대통령이 항상 주도적 입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바로 가서 들어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3월 말 워싱턴 방문은 오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지금 최준학 기자의 설명대로라면 5월 정도에나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요. 지금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동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발언을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 베트남 주석과 만나면서 뭔가 좋은 얘기, 뭐 고맙다는 얘기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주석 앞에서 최우면 김 얘기를 하고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지만 각자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아닌 제3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단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소를 제공해준 베트남 정부 측과 주석에게 일단 고맙고 그리고 양 정상을 환영해준 데 대한 어떤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시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5월이라면요. 네. 그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까지 포함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예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주변에서는 3말 4초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데 3월 말 또는 4월 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구 무슨 얘기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3월 말 4월 초 가능성도 힘들다라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왜냐면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고 실무적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루어질지 우선순위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일단 내일 저녁 합의문이 나오면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합의되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요, 27 내일까지 북미 정상회담 마치고요, 3월 1, 2는요, 베트남 공식 방문을 하고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열차편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비행기편을 이번에 이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베이징을 들려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가능성, 뭔가 또 얘기를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김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28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면서 속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일단 따뜻하게 맞아줘서 감사하다는 얘기와 함께 북한이 베트남을 배우길 바란다.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지금 베트남 CR하면서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가야 한다. 곧 미국과 친해져야 하고 경제 발전을 하면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신호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을 뭐 이전 맥락과 연결이 되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시진핑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결과가 좋아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 하던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합의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전 이거는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종전선언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인데 비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계를 나눠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변을 넘어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여기에 대한 사찰 검증. 전 이게 묶여서 가게 된다면 만약에 묶이게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합의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런 정도의 합의가 된다면 시진핑을 만나서 그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과의 관계, 이거 제가 볼 때는 저희 동북아나 전 지구적인 차원의 거대한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을 통해서 넘어왔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중대한 결과들을 시진핑과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시타리를 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시진핑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창일 소장님. 내일 만약에 결과가 생각 밖에 그다지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베트남을 들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실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 또 만났다. 이런 부분을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또 문제시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얘기했듯이 예. 북한이 베트남을 배우기 바란다. 이것은 이제 시장 경제의 예. 모델을 배우길 바란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좀 친미 국가가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북한의 얽힌 예. 문제는 중국의 서쪽에 베트남이라는 친미 국가가 있는데 예. 동쪽에 다시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는 것을 아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났는데 합의점이 신통치 않다. 예. 그러면 또 베이징에 들려서 시진핑 주석에게 브리핑할 뭐 얘기가 있겠느냐. 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 어떤 그 차이나 에어라인을 보내서 뭐 김정은의 귀국을 도와준다면 또 드릴 수 있겠지만 다시 열차로 갈지 참매 1호가 하노이까지 날아와서 북한 평양으로 다이렉트로 갈지 이 교통수단에 따라서 베이징에 다시 들리겠는지 아닌지 이것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열차로 간다면 거의 2박 3일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베이징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현안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경구 소장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국의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제 경제 발전 도시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런 예. 부분을 사실은 요번에 내려올 때 들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들지는 않고 바로 왔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그런 곳을 좀 잠깐 견학이랄까요? 좀 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열차로 다시 평양으로 귀환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전제는 회담 분위기 결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갔다.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전제로 해야 되겠고 또 오늘 이제 북한에서 첫 일정이 지금 경제 단지 시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뭐 확정적인 거의 것 같은데.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트럼프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만찬을 앞두고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만찬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부터 아마 끄집어낼 것 같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갔더니 어떻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놓고 뭐 하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그 돌아가게 되면 어떠든 간에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경제단지 시찰 정도 여부는 이번 회담 결과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 또 열차를 이용할 경우 뭐 그럴 경우 뭐 한 군데 정도는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경제 이 부분 굉장히 중시한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베트남 주석을 만나서 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베트남을 배우길 바란다. 그리고 앞서 트윗에서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를 지금 보니 최대 호황 중이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걸로 보면요. 분명히 북한에 대한 어떤 신호, 경제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